자, 2026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26년의 10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네요. 저의 영상은 뭐 다들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긴 하나 보군요. 자, 이번 주는요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였었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에 보면 이것부터 보려니까 좀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했잖아요. 어제 급감했어요.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나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물가 상승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90를 돌파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장도 역시 한 20% 가까이 그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좀 회복하긴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어떤 경제 브리핑을 요약을 하자면 중동발 호르무즈 봉쇄가 있으면서 긴장이 됐고 코스피 패닉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폭락 이렇게 산 거의 20% 날라갔죠. 환율이 거의 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하고 다시 반등을 좀 목요일장에 좀 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에 또 미국에서 고용이라든지 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러한 문제에 묻혀져 버린 게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인데 지금 블랙아울, 블랙스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환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요것도 굉장한 악재죠.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다음 주도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 출렁출렁 했습니다. 아까 봤듯이 20% 내려갔다가 거의 10% 올라와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개인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16조를 샀고요. 외국인이 14조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면 개별 종목이라면 이제 끝물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조금 힘들겠다 보고 발을 빼야죠. 거의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아래까지 쭉 떨어졌다가 그래도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금요일장도 꽤 많이 상승을 했죠. 그 와중에 개인은 4조를 팔았고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2조 1조 이런 정도를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3% 정도 빠졌다. 봐줄 만한 정도입니다. 코스닥의 차트 모양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양이다. 아직은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영향인 건지 코스닥을 좀 나아지게 하려는 걸 뭐라 그러죠? 정부 정책에 의한 건지 어찌됐든 저는 코스닥은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입니다. 이게 전쟁 자체는 2월 28일, 27일 이때 일어났고 우리 장은 이제 3월 1일 대체 휴일 이후에 열렸기 때문에 3월 3일이라고 써놓은 거죠. 굉장히 큰 폭락을 했다. 5일선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차트 모양은 당분간 좀 횡보하는 구간을 좀 가지 않겠나. 하락한 다음에 2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만 되는 차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지수랑 같죠. 일봉이죠. 여기는 일봉인데 일봉 차트 모양을 보면 굉장히 큰 하락을 맞고 목요일장에 상승했다가 다시 금요일장에 조금 하락하면서 5일선을 버티고 있다. 주봉상도 5일선 여기는 5일선이 아니죠. 이게 무슨 선이죠? 21선인가요? 21선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주봉상 5일선을 터치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지금은 이제 보유율이 49.84까지 떨어졌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기화과거 입장에서도
거의 한 18% 고점 대비 19%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매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적어도 DD가 한 25% 가까이 빠지거나 뭐 주봉상 20선, 50선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지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드만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합시다. 자, 니케이도 이번 주에 안 좋았고요. 항생도 안 좋았어요. 항생은 많이 안 좋았네요. 그런데 상해는 좀 버텨줬다. 상해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던데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잠깐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았다. 미국장이 금요일에 뭐 안 좋죠. 다우도 S&P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조정받는 모습, 하락 횡보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나스닥이 제일 먼저 안 좋았으니까 나스닥은 그나마 좀 버티면서 볼벤 하단을 찍고 있는데 뭐 횡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죠. 다음 주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코인 역시 뭐 상승했다가 약간의 희미한 불씨를 좀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금요일장에 다시 하락하면서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Z스코어가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Z스코어 안에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현물 금현물이 또 많이 올라가겠네요. 이런 상태라면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금현물도 뭐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뭐 조정을 좀 받고 이러긴 하지만 뭐 차트 모양 자체가 또 위로 갈 모양이네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뭐 1,500원을 터치를 했죠. 1,500원을 넘었었고 지금 1,483.69 캡처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3%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달러 인덱스 역시 일주에 뭐 많이 상승했습니다. 98.9, 99까지 달러 인덱스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좋죠. 가장 안 좋은 건 이거죠. WTI가 9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150불, 120불 마구 예상을 하시던데 뭐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터지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고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금리 인하 자체는 뭐 늦어지겠다. 뭐 빨라야 7월달 넘어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0년물 튀고 2년물 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공탐 지수는 이제 27 조금 있으면 또 익스트림 퓨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좀 느끼는 장이 되고 있다. 뭐 익스트림 퓨어 들어가면 그때는 또 TQQQ를 분할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빅스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V코스피는 뭐 이 수치를 믿어야 될지 이런 숫자를 정말로 보기가 힘든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구리 역시 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네요. 이번 주가 구리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구리에 요새는. 자, 그리고 고배당주를 좀 보면 고배당주도 저번 주에는 제가 세아베스틸 지주 하나 DD에 들어왔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들어왔었죠. 지금도 뭐 살짝 빠져서 그렇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는 엉망이군요. 다시 한번 배당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투자 성과 보시죠. 이번 주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저번 주 18.18이었는데 16.5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계좌는 조금 안 좋아졌네요. 미국장이 엉망진창이죠.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낮지 실제로는 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대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도 안 좋았고요. 기타 계좌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 볼까요? 여기 볼까요? DD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 다 안 좋고요. 다섯 종목 평균이 13까지 떨어졌잖아. 18.53에서 스파이 QQQ 다이아도 많이 빠졌지만 국내장이 많이 빠진 거죠. 54, 36에서 코스닥은 그나마 나은데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제 전략들의 어떤 그래프인데 월배당이 좀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지금 월배당인데 월배당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다들 그 정도 옆으로 가고 있네요. 옆으로. 이거는 이제 계좌별 증감이고, 금요일장의 종목 수익과 52주 뒤를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종목이 엄청 많아서 힘들다. 이 종목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탐욕 계좌, 단타 계좌죠. 단타 계좌 말고는 거의 종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요런 정도. 물론 이제 전략 자체를 바꿀 때는 좀 바꾸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목은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날 손매매를 해보는 건데, 손매매하면 늘 다른 전략보다 엉망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지금 또 다 마이너스 계좌잖아요. 제가 선택한 종목들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08 캡처 당시에 85원이었던 것 같고, 달러 미국, 일본, 유럽 다 연초 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리밸런싱은 좋았던 건 뭐냐면, 급락을 하면서 배당 성장에 다 들어가지 못했고, 현금이 거의 50% 가까이 있다고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DD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가 있었던 종목들이 꽤 있었다. 저한테는 폭락장이 어떤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월 꽃피는 3월이네요. 행복하십시오.